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까지 진행을 하다가 쉬는 시간 끝나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그, 간단하게 특성이라고 할까요?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끝났었는데요. 그 뒷장에는 상세 예시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앞에 저번 주에 그, 저번 주에 진행했던 부분 중에서 좀 더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우선은 여기 부분이었는데, 어, 잠시만요. 네, 여기 부분이었어요. 아까 저희가 앞에 우선 진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에러가 났었는데, 그때 는을 2개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어떻게 해보다가 뭐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행한 결과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생성하고 다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들께서는 드롭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롭 펑션 펀이지 드롭.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다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잠시만요. 제가 델리미터를 복사를 해놓고 안 썼네요. 네, 저희가 펑션 return age 그룹이라는 함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인자로 i 정수값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펑션 return age 그룹이라는 함수는 그 문자형을 반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자로 받은 i 값을 10으로 나눠서 그 나누게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5이다 하게 되면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소수점부를 버린 게 0이라면 10대 미만일 거고 1이면은 10대일 거고 이런 식으로 분기를 나눠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이렇게 나이대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을 했으니까 저희 아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할 때 select로 진행을 했었죠.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사이에다가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인자로 받은 값에 따른
그 나이대를 반환을 해주게 될 겁니다. 아까 15 말씀드렸으니까 15 하게 되면 이렇게 10대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9 하게 되면 10대 미만이 나오게 되고, 23 하게 되면은 20대, 38 하게 되면 30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100 하게 되면은 7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함수는 다른 셀렉트 구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테이블과 연관지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0 여기서는 10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이 숫자를 바꿔서 넣어주시면 저희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카페 데이터베이스 안에 커스터머 테이블에 age라는 컬럼들이 있었잖아요. 이 컬럼들에 대해서 이 펑션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4강에 진행했던 내장 함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각 로우에 따른 펑션을 적용한 값을 추가로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방금 만든 스토어드 펑션, 이 age 컬럼에 대해서 펑션을 하나씩 적용을 해줘서 이렇게 age 그룹이라는 필도 추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 카페.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접속한 데이터베이스가 스토어드이기 때문에 이 카페.을 지우고 하게 되면은 저희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엔터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5살이면 20대고, 18살이면 10대고, 이렇게 가다가 나이 정보가 입력이 안 된 고객이 있으면 나이 정보 없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로우에 따라서 저희가 펑크 리턴 에이지 그룹이라는 저희가 방금 만든 함수를 로우 하나마다 처리를 해줬으니까 저희 138건의 로우에 대해서 138번 저희가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스토어드 펑션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빌트인 펑션, 내장 함수라고 하죠. 이런 함수를 한 줄씩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수행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DB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DB 안에 있는 마리아DB 최적화된 그런 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용을 해도 물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느리겠지만 그렇겠죠. 근데 내장 함수가 아니라 저희가 만든 함수는 최적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장 함수에는 이런 함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장 함수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진행했던 데까지 다시 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매개 변수로 고객 정보를 출력하는 스토어드 프로그램이에요. 매개 변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reate 프로시저명하고 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in이든 out이든 이걸 쓰지 않든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 네임, 바차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명과 데이터 타입이 적용되어 있는 형태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라고 하면은 카페 데이터베이스 안에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서 고객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름으로 고객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select all from 카페.customer, 카페.customer 테이블에서 전부를 가져오게 되는데 where name은 customer name, 저희가 아까 인자로 받은 customer name인 고객을 보여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커스터머 인포 알렉스라는 커스터머 정보를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리게 되면은 네. 이거 해도 네. 이렇게 되면은 커스터머 인포 세임이라는 스터드 프로시저가 생성이 됐고요. 저희 아까 그 PDF에 있던 내용대로 그대로 그 콜을 해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아, 네. 커스터머 인포 세임인데 커스터머 인포라고 주를 했네요. 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커스터머 인포 세임. 이게 되면은 알렉스 씨에 대한 정보가 전부 나오게 되죠. 근데 저희 만약에 그 call customer info same 알렉스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empty set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 그 프로시저를 생성할 때 그 조건을 where저는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뭐 패턴 그런 거 인식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만약에 패턴으로 저희 뭐 고객 정보를 찾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데 여기 where name은 like 하고 customer name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대로 고객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것처럼 A로 시작하는 커스터머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A로 시작하는 고객들 정보가 전부 나오게 되고요. 뭐, 뭐로 시작하든 상관없으니까 네 글자인 이름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응용법은 다양한데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카페 데이터베이스의 오더스 테이블. 그러니까 저희 그 카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오더스랑 오더스 디테일, 그 주문 받은 내역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 뭐 며칠마다 한 번씩 백업을 하고 싶다 할 때 그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으면 좀 수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백업 카페 오더, 그러니까 카페 오더 테이블 백업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만들고 create 테이블 if not exists 뭐 이렇게 해서 그 카페.점 오더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오게 하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카페 오더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이쪽으로 넣고 카페 오더 디테일스 백업 테이블을 만들면서 카페 오더 디테일스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날짜에 백업 완료됐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시저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뭐 콜백 카페 오더 SP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이고요. 한번 저희도 실행을 해보기에 앞서서 그 카페 오더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sterisk from cafe.order 하는데 건수가 많으니까 이 어떤 형태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회만 오더 쓰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문 번호, 주문한 고객 아이디, 그리고 뭐 주문한 날짜, 뭐 음료 몇 잔 시켰는지, 총 이 주문에 대해서 얼마 나왔는지, 담당 직원이 누군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더 디테일스, 네, 디테일스 같은 경우에는 1번 주문이었잖아요. 이게 오더스 아이디에 대해서 15번 음료를 4잔 시키고 11번 음료를 한 잔 시켜서 이 총합 값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번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음료가 총 9잔을 주문을 했는데 1번, 1번, 1번 3개 있죠? 4개, 1개, 4개 해서 9잔 시켰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테이블 저희가 백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문 그대로 보내드리게 되면은 네, 엔터를 눌러주시고 콜백 카페 오더 SP 호출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컬 데이트, 백업 완료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고 533 로우가 어펙티드 적용이 되었다라고 뜨지만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show tables 하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password 저희 order 100이었죠? 리밋 5.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카페 오더 100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커스텀 주문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다 백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더 디테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백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백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단순히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법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 파라미터는 아까 저희가 사용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출력 파라미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입력 매기 변수, 출력 매기 변수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로는 employee id가 되겠고요. 나오는 것은 받은 employee id,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몇 잔을 팔았나, 저희가 오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직원이 파는 음료 잔수를 반환을 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select count total CNT into total from carpet.order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까 보시다시피 carpet.orders 테이블에는 total CNT 그러니까 한 주문 건수에 대해서 뭐 카페를 갈 때 보통 저희가 한 사람이 갔을 때 하나만 시킬 수도 있고 뭐 나 말고 다른 분들 드리려고 뭐 여러 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주문에 대해서 몇 잔 시켰나 total CNT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적립된 전체 음료 판량, 그러니까 뭐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판 음료 전체 총합을 구하는 거고요. 이 카운트를 토탈이라는 저희 출력 매개 변수로 집어넣게 되는데 그
employee id가 저희가 매개 변수를 받은 employee id인 건수에 대해서만 토탈 매개 변수에 count 한 결과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생성해서 실행하는 거 보면서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이 된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콜 할 때 그 골뱅이하고 토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탈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지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프로시저를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select total 해가지고 그 select into로 저희가 여기 select into total, 그래서 total 안에 집어넣은 값에 대해서 그 얼마가 들어갔나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select total을 하게 되면은 15번 그 직원이 판매한 값은 15가 되겠죠. 그리고 뭐 1번부터 15번까지가 직원 번호예요. 그래서 뭐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고 토탈 하게 되면 1번 직원이 판 것은 13, 13잔이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펑션입니다. 펑션인데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count table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컬럼이 하나입니다. int 정수가 갈 수 있는 컬럼이 하나이고, 이 테이블에 대해서 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펑션을 생성해주게 되는데, 네, 펑션을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 펑션 이름이 카운터잖아요. 카운터라는 함수는 그 정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 있고, 그 아까 만들었던 그 테이블에 대해서 변환을 해주는 건데, 잠시만요. 지금 PPT 수정이 안 됐네요. 잠시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적용을 해서 수정된 것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set for 플러스 1 select for from count 12를 네, 이거 수정된 거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텍스트가 살짝 안 맞는데, 네, 일단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가 깨지네요.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그 카운트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콜럼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컬럼 값, 아까 저희가 업데이트 해준 그 컬럼 값을 보여주는, 반환하는 그런 함수죠. 보시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업데이트 플러스 1씩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한 횟수만큼 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리턴 값에 보통 뭐 리턴 x, 리턴 y, 리턴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그 허리문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의 값만 반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limit 1 이런 식으로 해준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호출하면 1, 두 번째 호출하면 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행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좀 더 잘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 앞에 보내드린 것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테이블도 생성이 되고 값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 카운트만. 네. 그, 음, 아, 델리미터 보고, 네. 생성이 제대로 됐네. 링크를 안 가가지고, 네. 원래대로 돌려줬고요. 이렇게 셀렉트로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insert 0으로 0이라는 값을 넣어줬었죠. 그런데 이제 select count num을 첫 번째 호출하면 1이 될 거예요. 1이 됐고, 두 번 호출하면 2가 되고, 세 번 호출하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함수 예시가 너무 없어서 추가한 것도 있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리턴 값에는 이런 식으로 커리문, 근데 하나만 결과를 반환하는 커리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턴 값에 바로 하고 적어주셔도 적용이 된다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에는 오류 조건 관련해서 선언하는 그런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앞쪽에 declare variable 해서 변수 선언하는 거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변수 선언하는 거 말고 뭐 컨디션이나 뭐 스테이터스 뭐 핸들러 이런 거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구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류 조건 선언하고 선언한 오류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어떻게 뭐 종료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트들이고요. 그래서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도적으로 에러를 한번 발생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파트 시간을 많이 차지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문법이라고 하죠. 프로시저나 펑션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뭐 문법, 신텍스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문법을 어기게 되면은 바로 에러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생성을 해볼까요? create function 뭐 error 뭐 in in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펑션 같은 경우 inout 매개 변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거 지웠어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한번 에러를 발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하고 뭐 비긴하고 엔드 한 다음에 뭐 이것저것 했었죠. 근데 뭐 엔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에러 코드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에러 메시지 뜨게 되죠. 이런 거 관련해서
에러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류 조건 이름, 그리고 뭐 값들, 에러 코드 이런 거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그리고 그 뒤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오류 조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핸들러 타입 보시게 되면은 continue, exit, undo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어떤 오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할 동작을 이렇게 정해서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앞에서 실행했던 것 중에 뭐 while문, for문 막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시그널이라는 스테이트먼트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정해준 SQL state value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고 해서 신호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에러 프로퍼티 네임에서 메시지 텍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값들을 바꿔주게 되면은 기본 에러 메시지, 기본으로 지정된 에러 메시지 대신 저희가 지정한 문구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테스팅 컨디션이라는 프로시저를 생성을 하고요. 오버 100이라는 조건 이름을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출력하게 되고요. 이 상황에 이 에러 코드를 출력하게 되고 n이 100이라면 100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 100이라는 아까 저희가 지정해준 오류 조건에 대해서 메시지 텍스트를 n must be lower than 10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end 해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입력 인자로 받은 이 n이 100보다 큰 값이라면 에러 코드를 출력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까지만 하고 어차피 다음은 이거가 마지막 장이니까 이것까지만 빠르게 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이 괄호 안에 값들을 넣어주면 되죠. 저희는 뭐 1000 해볼게요. 1000 하게 되면 n must be lower than 100. 뭐 100 하게 돼도 네, 100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딱히 동작을 뭐 인서트 작업을 수행하라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뭐 딱히 바뀐 건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100일 해볼까요? 100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1을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간단한 예시긴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스테이트먼트들 여러 문장들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시너지를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창의력 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정한 오류 메시지 출력하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요. 네,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C쿼츠 신호님 강의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그 SQL 저희가 아까 했던 오늘 수업이랑 저번 주 수업에서 진행했던 SQL문 그거 PPT 일일이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SQL 파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수정된 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나가시면 다음 시간에 뭐, 스스로 복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업 5분 지금 초과됐는데,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